자, 126페이지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간단한 것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권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단 말이지, 그지? 땅 있는 거. 이 직권이 변한대요. 자, 직권이 변한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야. 지각 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땅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각 변동이라면 우리가 보통 이 지진이랑 뭐 화산 활동을 항상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니까 땅이 움직이면 요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원인,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이 된다. 화산 활동, 지진, 조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조산 운동이 뭐냐니까 위아래로 땅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조산 운동이라고 해요. 자, 변동 때 보시면은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대라고 하면은 길게 이어진 부분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런 부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아래쪽 자세하게 보시면 좋아요. 자, 지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파란색 점으로 표시를 했다, 그죠? 자, 그래서 파란색 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도 있다. 화산이 또 일어나는 구간도 우리가 좀 라인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화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진대랑 화산대를 같이 합한 것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어디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그쵸. 태평양의 가장자리 부분, 이것을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별명이 있죠. 불의 고리라고 불리웁니다. 자, 여기에 일본이 겹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특히나 이제 선생님 과거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지진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매번 지진 대피 훈련하고 하잖아, 그지? 그때도 그냥 하는구나 정도였지, 최근 들어서는 지진의 발생 빈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진 느껴본 적 있나? 없어? 지진 느껴본 적 없어? 선생님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대구에서 알바하고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포항에서 대지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구까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알바하느라 1층이었는데 손님이 다 빠졌을 때야. 시간이 한 3시, 2시, 3시쯤이었나? 그랬을 텐데 갑자기 위에 조명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게? 응? 책상 아래 숨었겠나?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보면은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요, 그지? 불 끄고 불 다 이런 거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 하면서 계단으로 뭐라 해야 될까? 조심히 빠르게, 그지? 서두르지만 조심히 그렇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넓은 공간에다가 대피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또 식탁 테이블 아래쪽에 숨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공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공터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밖에, 그런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좀 더 위험하겠죠.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러지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포항에서 건물의 일부가 뭐 부서지기도 하고 했는데 인명피해가 다행히도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참 다행인 부분인데 그때 꽤 크게 났었고요. 선생님도 지진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본 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들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많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불의 고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니까, 이런 지진 때랑 화산 때가 겹치잖아. 그럼 서로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있을 것 같아. 같이 엮여 나오는 이유가 있어.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첫 번째 아래쪽 바로 보시면 돼요.
판구조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각은 지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지구는 판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진다. 한 열 몇 개의 판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판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좀 보시면은,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다. 그죠? 지구의 제일 바깥쪽 층을 뭐라고 해? 지각. 그죠? 지각. 그럼 요쪽을 지각.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해지? 용어가 안 떠올라서. 대륙. 그죠? 대륙 지각. 좌측은 바다니까 여기는 해양 지각.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지각이에요. 제일 위쪽 부분은. 그지? 그럼 지각 아래쪽 부분은 다 뭐야? 멘틀. 그지? 멘틀이다. 자, 지각에서부터 아래쪽 쭉 다 멘틀입니다. 쌤이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여기 아래쪽 전부 다 그냥 멘틀이야. 알겠지? 제일 아래쪽까지도 다 멘틀이다. 근데 위쪽은 되게 튼튼할 것 아니야. 그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랑 멘틀의 상부를 합해서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 암석권 아래는 이 아래쪽 멘틀은 어떠냐 하니까 여기서 일부가 용융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지각에서 멘틀은 일부가 용융되어 유동성이 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 여기 아래쪽 멘틀의 하부가 이제 연약권이 됩니다. 다시 여기가 일부가 용융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얘기했는 요 친구가 판이다. 자, 그래서 암석권이랑 판이랑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 판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 자, 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 당연히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요 멘틀까지, 상부 멘틀까지를 대륙판, 해양 쪽을 해양판 이렇게 얘기할 거냐. 자, 일단 두께부터. 자, 누가 더 두꺼워? 그죠? 대륙판이 두껍고 해양판은 얄다리하게 생겨 먹었다. 자, 밀도 참 중요하거든요. 밀도 진짜 중요해. 밀도는 뒤쪽에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필수 암기. 밀도는 누가 클까요? 느낌으로? 그죠?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니까 해양 쪽이랑 대륙 쪽이랑 갖고 있는 물질의 양은 똑같은데 해양은 이렇게 압축시켜 놨다. 그러면 밀도가 높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추가적으로 구성 물질 혹은 구성되는 암석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대륙판은 화강암질 이고요. 해양판은 현무암질. 아시겠죠?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륙판은 화강암질, 해양판은 현무암질. 뭐? 대화해연. do conversation. 대화해연. 아시겠죠? 대화해연.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 아시겠죠? 대화해연. 우리 앞으로 대화해연. 아시겠죠? 간간히 물어봅니다, 이것을. 그래서 밀도가 제일 중요한 거 맞아. 그리고 내가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두께도 당연히 보이죠. 근데 이것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외워두고 있다면 충분히 다 맞힐 수가 있겠다. 자, 이게 127페이지 위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126페이지의 그 날개 쪽은 참고 사항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용암과 마그마 정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긴 한데, 마그마는 아직 분출되기 전을 마그마라고 하면 되고, 분출이 되고 나서 흘러나오는 값을 용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판의 이동은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여요. 다시 속력이 평균이 한 5에서 10cm per year 값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지? 1년에 저 정도 움직이니까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모든 판들은 이제 방향이 다 다르다. 지금 아래쪽에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유라시아판 있고요. 우리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필리핀판도 있고 동쪽에 태평양판 있고요. 자주 나오는 것들 얘기를 해본다면 동쪽으로 가셔서 남아메리카랑 나스카판 자주 나오고요. 카리브판은 선생님이 아직 문제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위쪽에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 요 사이도 문제로 자주 나와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 자주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용어 중에. 자, 지금 판이 움직여. 그지? 판이 움직이는데 뭐 때문에 움직이냐? 이 판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멘틀이 대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죠? 자, 다시 아래쪽 연약권에서 일부가 녹는다고 했어. 이때 뜨거운 것은 위쪽으로, 밀도가 낮으니까 위쪽으로, 차가운 것은 밀도가 낮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조금씩만 녹아 있어도 이런 현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멘틀 또한 뺑뺑 돈다, 대류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판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다. 아래쪽이 움직이니까 위쪽에 붙어있는 친구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엄청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빈칸과 OX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빠르게 한번 해보시오. 추가적으로 다시 12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그 그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값이다. 그것을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12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들이 서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이 크게 세 가지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작게 네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긴 한데 한번 예시들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나? 우와, 그죠? 너무 훌륭합니다. 나의 매력을 발산하라!
그죠? 바깥으로 뻗쳐 나가는 형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발산형 경계에서도 첫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자. 자, 그럼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다시, 멘틀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쳐나가는 모양새여야만 한다는 거. 알겠죠? 이게 발산되는 느낌이 나잖아. 그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용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물질들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나?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산형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발산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질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는 무조건적으로 멘틀 물질의 상승부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아래쪽이 멘틀이니까 멘틀 물질이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멘틀 물질의 상승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용어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이 땅이 찢겨졌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 아니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이 부분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산맥들이 쌓이게 된단 말이지. 자, 이 산맥을 열곡이라고 해요. 자, 미안스럽게도 요 명칭들을 다 알고 계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낚아내기도 하고 하거든. 그래서 다시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을 해령, 옆쪽에 쌓인 것을 열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산형 경계에서는 V자 열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디테일한 거 얘기를 해줄게요. 멘틀 물질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바깥에 드러나기 전에 온도가 어떨까? 온도가 높겠죠. 그지? 밖으로 나타나서 이제 점점 식어갈 거야. 그럼 제일 바깥쪽 층에서 굳어버리게 되지. 그럼 제일 바깥쪽이 우리가 뭐였냐 하니까 지각이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의 형성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힘을 어떻게 받냐 하니까, 지금 이게 양쪽으로 찢겨져 나가잖아. 그러면은 힘을 보시면은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이 바깥쪽으로 뻗쳐나가는 이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 텐션, 장력.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지각들이 양옆으로 찢겨져 나갈 거야. 그러면 한번 보셔.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는 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옆으로 치우쳐질 것 아니냐고. 그지? 치우쳐져.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옆으로 가 있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 처음에 만들어진 요 부분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리고 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이가 그러면 증가하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 요게 내용이 제일 많아요. 땅이잖아, 땅.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물질들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자, 지금 다시 해양판과 해양판이니까 사실 요게 물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물 안에 땅이니까, 그죠? 자, 물질들이 쭉 위에서 떨어져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하지. 자, 이런 퇴적물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쌓일 수가 있겠죠. 내가 방금 딱 드러났는데 여기에 퇴적물이 많이 쌓일 수가 있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만 많이 쌓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면은 시간을 오래 두어야지만 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두어야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것이야. 그럼 뭐냐 하니까, 물질이 해령에서부터 가까우면은 얕게 나타나는데
멀면 멀수록 퇴적물의 두께 또한 두꺼워지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해령으로부터 멀수록 나이가 많다.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 또한 높게 쌓인다, 많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런 디테일까지 챙겨주시면 문제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은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제 대륙과 대륙이 찢어지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층층이 찢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찢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발산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발산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똑같아. 멘틀 물질에 그러면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새로운 지각의 형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하니까 옆쪽에 열곡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열곡이 길게 늘어진 모양새겠죠. 열곡대. 추가적으로 장력도 똑같아요. 발산이다 보니까 똑같이 바깥쪽으로 뻗쳐지는 이 장력이 존재하겠다. 이런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잘 안 나오지만 사실 대륙판과 대륙판 문제가 잘 안 나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올 수가 있다면 뭐 요런 거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 새로운 바다의 형성, 뭐 요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륙 주변에는 바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륙과 대륙이 찢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바다의 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냐 하니까, 혹시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봅시다.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8번 보시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있죠. 그지? 자, 지금 오른쪽 아래 아프리카 동쪽 아래쪽에 보이는 그 모습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위쪽 부분이야. 우리 위쪽은 유라시아판이란 말이죠. 이 아프리카랑 아라비아 반도 사이 있지. 여기도 발산이 일어났는데 그 틈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바다 이름이 뭔지 알아? 이 바다 이름이 홍해입니다. 홍해 들어봤죠? 요 바다가 홍해인 거야. 그래서 이 태평양이 사실은 태평양? 인도양인가? 요게 물이 쭉 들어가게 된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예시들 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시가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에서 발산형 경계의 예시는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대서양이 어디 있는 거야? 지구는 둥근데? 태평양 옆에. 태평양 옆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주셨어. 어느 대륙과 어느 대륙 사이일까요? 유럽. 유럽과? 아프리카. 그쵸. 좋습니다. 아프리카? No! 거기도 대서양이 맞긴 한데,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사이,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랑 유럽 사이, 요쪽 바다가 전부 다 대서양입니다. 그 한가운데가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야. 자, 미안스럽게도
또 암기해야 되는 게 더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 아직 덜 했는 거야. 아직 첫 번째 발산형 경계하고 있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자, 특징. 지진 일어날까요? 지진 일어납니다. 왜냐니까 땅이 끊어지는 거야. 그지? 지각이 빵 끊기는 겁니다. 지진 일어나요. 근데 어떤 지진 하니까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천발 지진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진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발 지진은 0에서 70 맞아? 그거 나와 있죠? 0에서 70km, 70km 맞네요. 0에서 70km. 상대적으로 얕은 부분에서 나는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하고, 신발 지진, 제일 깊은 곳에서 나는 거야. 300km보다 더 깊은 데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 그럼 70에서 300km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가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발산형 경계는 지각이 끊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화산 활동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화산 활동 일어납니다. 여기 열곡이라는 거 있지? 이 친구들이 모두 다 화산이야. 알겠죠? 열곡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화산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멘틀, 이 뜨거운 물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용암, 이런 것들, 마그마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도 지진 똑같이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화산 활동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발산형 경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책에 적힌 것보다 선생님 설명이 많은 이유는 뭐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정도 지식을 다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나옵니다. 보시면은 수렴하다 라는 거야. 그러면 모으는 느낌이 나야 되죠. 수렴하다 하면은 의견을 수렴을 해볼게, 의견을 모아볼게 라는 느낌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멘틀이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자, 수렴형 경계에서 누구 하나가 섭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야. 누가 들어갈까? 해양판? 왜? 대륙판. 대륙판? 왜? 뭔가 해양판이 위로 갈 거. 그냥 느낌이야? 자, 선생님이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어. 아까 해양판과 대륙판의 특징에서 밀도라는 것이 중요했죠. 밀도를 체크를 했었는데 밀도라는 것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야? 대륙판. 진짜? 해양.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지? 얘가 같은 부피랑 더 무겁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이 아래쪽으로 섭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여기 해양판 쪽이 대륙판 아래쪽으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다시 멘틀은 요렇게 요런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멘틀 물질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렴형 경계는 멘틀 물질의 하강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또 있죠. 여기 제일 바깥쪽은 지각이라고. 그지? 근데 이 지각이 아래쪽으로 섭입해서 들어가 버리죠. 요게 들어가 버린다고. 그럼 뭐야? 더 이상 지각이 아니야. 아니야. 지각인 게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물론 당장에는 지각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각이 소멸하는 구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각이 소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용어들 살펴보자. 지금 대륙과 해양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라인이 생겨버립니다. 이 깊게 파이는 라인이 생기는데 이 라인을 우리가 해구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날 해구랑 해령이랑 같이 나옵니다. 구분을 지을 줄 아셔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륙판 쪽에 산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습곡산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는 아까 전에 발산이랑 까꾸로입니다. 힘을 우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하죠. 자, 이런 횡압력을 받았을 때 얘긴데, 우리가 뭐 점토를 가지고 와본다면 점토를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줬어. 그럼 점토가 어떻게 돼? 꺾여버리죠, 이렇게. 그지? 점토를 이렇게 쭉 옆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밀어준다면 점토가 휘어져 버립니다. 그게 습곡됐다라는 말이지.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맥이다.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예시는요, 우리 일본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일본은 사실 일본 자체가 섬나라죠.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섭입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 일본에서 뭐 많이 일어납니까? 지진도 있고 화산도 활발하지요. 자, 그러면은 얘기해 봅시다. 지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지진 하니까 천발 지진부터 해서 신발 지진까지 모두 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얕은 부분에서도 일어나지만 중간 더 깊은 곳에까지도 계속 일어나니까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이고요. 화산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예시가 있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입니다. 똑같아요. 자, 똑같이 멘틀은 수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형태가 될 것이고, 해양판 쪽에 한쪽이 아래쪽으로 섭입을 해버립니다. 왜? 둘 다 해양판인데 왜? 왜죠? 그쵸. 밀도가 다르니까요. 밀도가 더 큰 놈이 아래쪽으로 섭입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거 똑같아요. 여기 생기는 라인을 우리가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면은 지각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각의 소멸이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멘틀 물질도 하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선 습곡산맥이라 하지 않고 호상열도라고 해요. 이게 물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친구도 어쨌든 뭐 화산입니다. 뭐 바다 안쪽에 화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호상열도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횡압력도 다 똑같고요. 왼쪽과 다 똑같습니다. 이거 예시가 뭐가 있냐? 마리아나 해구,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과 화산 특징. 지진 똑같습니다.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추가적으로 다시 지금 해양판과 대륙판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섭입이 된다라고 했어. 그죠? 자, 근데 지금 예시 중에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어. 그럼 안 한 게 뭐야? 그쵸. 대륙판과 대륙판. 그치? 경우의 수가 대륙판과 대륙판을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은 섭입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멘틀은 수렴하는 게 맞아, 알겠지? 자, 이렇게 만나면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 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멘틀은 이렇게 움직여줘요. 자, 당연히 산이 만들어지는데 거대한 습곡 산맥이 만들어져요. 아주 큰 습곡 산맥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 하니까 도원이 바다 좋아해? 바다 최근에 갔어? 못 갔어? 바다 한번 혹시 동원이 MBTI는 어떻게 돼? 저 ISFP. ISFP. 본인 스스로 성격 어떻다 생각해? 약간 안 좋아? 왜 안 좋아? 제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돼. 아, 그래? 좋은 거 아닌가? 고집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쌤도 그러는데. 아,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그냥 포기를 했달까? 저 새끼 하도록 냅둬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그래 해라 하면서 이렇게 좀 냅뒀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란 걸 더 하다 보니까 잘 안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이제 고쳐지지 않는 것은 좀 극단적인, 쌤 되게 극단적이거든? 사람이 뭐 아니면 도야.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진짜 이거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건 그냥 완전 안 해버리고 하는 건 완전 해버리고 좀 그런 식이야.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시가 선생님 고등학생 때 한국사입니다. 선생님 사회를 너무 싫어해서 거의 매국노였어. 진짜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 때 난 그때 생명과학 문제 풀고 막 그랬거든. 어떻게 대학교를 갔는지 잘 모르겠다만 다행입니다. 선생님 다행인 거야. 쌤 운이 좋았던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나중에 근데 어차피 또 후회해. 나중에 한국사가 필요해요. 또 시험 봐야 되고 공부 어차피 했어. 성인이 돼가지고 그때 좀 할 걸. 어쨌든 간에 S라고 우리 S들이 그래도 상상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치? 너무 또라이 같은 상상을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앞에 뭐가 보여? 갈매기가 보여? 세상에. 갈매기 좋아해? 또 뭐 보여? 몰래. 아, 그죠. 선생님은 모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 모래 장난을 한번 쳐볼 텐데 오른쪽에서 탁 잡고 왼쪽도 탁 잡아줘요. 자, 이것을 안쪽으로 쭉 모아볼게. 자, 손 안에 뭐가 생겼어? 모래가 쌓여있나 이렇게? 당연한 거야. 지금 양쪽에서 끌어오니까 모래가 쌓여있다고. 어디서 난 거야? 옆에 있던 게 위쪽으로 올라온 거죠. 점점 이렇게 쌓인 거야. 그지? 쭉 당겨오니까 옆에 있던 것들이 점점 모여서 쌓여져서 만들었는 게 이 모래성이 하나가 딱 생겼다고.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수렴형 경계니까 다시 이런 횡압력을 받아버린다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이 힘을 받게 된다. 근데 땅과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큰 습곡 산맥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예시는요 아주 유명한 거죠.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어디에 있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했습니다.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어. 알겠죠? 자, 이 친구 지진 일어날까요? 네. 천발에서 자, 이 친구는 좀 달라. 중발까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수렴형 경계들은 신발까지 일어나는데 이 친구는 중발까지만 일어난다. 화산활동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이거. 알겠죠? 이거 안 일어나. 포인트다, 포인트. 수렴형 경계에서 유일하게 화산 활동이 거의 없는, 뭐 또 안 일어난다는 좀 그렇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들어봤어.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 분출이 됐다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뭐 뉴스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아주 활동이 적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 좀 파이팅 해보자. 마지막 진짜 단 하나고 정말 내용 적습니다. 자, 세 번째 보존형 경계야. 말 그대로 이 판이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변환단층. 자,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문제 거의 다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 특징들 바로 적을게요. 지진 일어납니다. 뭐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산이라는 게, 화산이라는 게 안 만들어지거든. 자, 근데 이거 설명만 이렇게 드리고, 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 그림을, 앞 페이지 잠깐 넘어와 볼래? 127페이지에 선생님 지금 어디 얘기하고 싶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바다 있어? 저기가 무슨 바다다? 대서양이다. 거기가. 알겠죠? 자,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것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예시였는데 여기서 변환 단층,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를 찾을 수가 있어. 보시면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일자로 예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살짝씩 꺾여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발산형 경계다 보니까 판이 어떻게 찢겨져 나가냐? 여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찢어지죠. 그지? 그럼 여기서도 양옆으로 이렇게 찢어진다고. 여기 아래서도 양옆으로 이렇게 찢어지죠. 자, 지금 요거야. 이때 여기서 위쪽의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아래쪽의 판은 왼쪽으로 이동해. 그럼 얘네들끼리 여기 사이 틈은 어깨빵을 치면서 지나다니지 않냐고. 그지? 흙이 쌓여 안 쌓여? 안 쌓입니다. 서로 어깨빵만 싹 부딪히고 가니까 지진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땅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쭉 옆에 긁으면서 가다 보니까 지진은 일어나는 거야. 여기가 뭐다? 여기가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네. 그지? 저거, 제일 앞에 있는 저거. 요렇게. 그죠?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여기 예시를 안 했네요. 예시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거죠. 산 안드레아스 이 단층. 그리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 뭐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도 당연히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산형 경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앞에 그렸던 거를 그대로 통으로 외우고 계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되게 안타까운 소리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몰라, 선생님이 책 안 보고 했잖아, 그지? 그 정도로 하면은 문제 틀릴 거는 없어. 요 정도에서 다 나옵니다. 하지만 뭐 문제를 일단 풀어봐야 알겠죠. 일단은 한 10분 쉬었다가 6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